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참 주말에 요즘 돈도 없고요. 금요일 날도 오후 4시에 조기 퇴근시킨다 이러는데 쓸 돈이 없는 사람이 일찍 퇴근을 하면 뭘 하겠습니까? 바가지밖에 더 긁히겠습니까? 전형적으로 소비 진작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의 대책들이 관료주의 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어로 I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작년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즉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여러분도 잘 아는 켄 로치 감독입니다. 풀네임 케네스 로치인데요. 보통 켄 로치라고 하는데요. 지금 80이 넘은 분입니다. 이분이 은퇴작이라면서 이 영화를 이렇게 제작했는데요. 이 영화는 한 고독한 노인이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제도와 싸우다가 쓸쓸히 죽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대한 투쟁이 아니라요. 한 사람이 이웃 사람을 돌보면서 가난한 사람끼리 서로 연대하면서 세상을 조금 이 답답한 이 사회 제도를 고쳐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다가 자신의 자부심을,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어간다라는 아주 단촐한 스토리입니다. 소품에 가까운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칸느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을 때 16분간 박수 세례가 울렸다. 한국에서도 극장에서 이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 끝나고 자막이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차마 일어서지를 못했다라는 영화입니다. 이 켄 로치 감독은 블루 칼라의 시인으로 이렇게 불리어지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사회주의 성향, 사회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주의자이면서 좌파이면서도 진정한 인간의 사랑에 기반해서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자라는 사람은 절대 경멸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가는 어떤 방향이 조금 다를지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언행이 일치한다면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켄 로치 감독은 이 여러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레이닝 스톤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늘에서 돌이 떨어진다. 자, 하청민의 영국 광산 노동자들의 하청민의 삶을 다루었죠. 자, 그 다음에 랜드 앤 프리덤이라고 하는 영화, 그 다음에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이 영화는 아일랜드 내전을 다룬 영화죠. 그리고 랜드 앤 프리덤은 에스파니아, 그러니까 이 프랑코 시대 스페인의 내전을 다룬 영화고요. 이 니카라과 내전에 대해서는 칼러송이라는 영화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켄 로치 감독이 젊었을 때는 상당히 혁명을 선동하는 이런 영화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원숙해졌습니다. 항상 하청 노동자의 삶을 이렇게 잘 표현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어쩌면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완성된 사고들을 전부 쏟아부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제가 생각난 게 송파 새 모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영화는 미친 부인을 1년 동안 간호하면서 직장에 나가지 못하다가 부인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속이 상해서 심장병이 걸린 한 70대 초반 정도의 남자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름이 다니엘 블레이크예요. 주인공 이름이요. 영화 속에 주인공은 영화가 자막이 시작이 될 때 복지당국과 전화로 자신의 이 질병 수당을 받으려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심장병이 걸려서요, 병원으로부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 진단을 받았는데요. 영국이 잘 아시다시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체계가 서구 중에는 그래도 잘 구성된 나라라 하는데
그 허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는가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이 사회복지 시스템, 보편적 복지, 또 복지의 관료주의 병폐 등을 신랄하게 까발렸는데, 좌파 감독이 이를 까발렸다는 점에서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한국의 엉터리 좌파와는 아주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통화를 하는데요, 심장이 아픈 사람한테 오만 걸 다 물어봅니다. 뭐 변 처리는 할 수 있느냐, 손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지친 이 남자는 나는 심장이 아프다 말이요 하고 전화를 끊었더니만 불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보건복지당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신 질병수당을 받을 수 없다. 15점이 돼야 되는데 12점밖에 못 받았다. 이 통화에서 다니엘 블레이크는 그 전화를 거는 여자를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당신 공무원 아니잖아. 그 당신 어떤 미국에 이런 어떤 외주를 주는 아웃소싱을 하는 이 컨설팅 회사의 직원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자극을 해서 그런지 실제 이 사람은 질병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질병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심사를 또 해야만이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가 통과돼야만이 질병수당을 받아요. 이 노인은 아내를 간호한다고 다 써버렸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질병수당을 받지 않으면 구직수당, 즉 실업구직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끊임없이 이 구직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당국에 직접 찾아가니까 또 했던 말 또 하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인도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케이티라는 여성이 애를 둘이를 데리고 와 있는데 행색도 초라하거니와 끝없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마침 자기가 상담할 부분이 되었을 때, 차례가 되었을 때 상담을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이 여성에 대해서 주기로 했던 복지수당을 거부를 해버립니다. 다니엘이 그 여성을 좀 빨리 시키려고 양보까지 받았어요. 면담을 시켰는데, 근데 이 여성은 영국에서 노숙자 시설에서 애들 둘이를 데리고, 그 애들도 각자 아버지가 다릅니다. 있다가 그 중에 꼬마 애가, 딜렌이라는 애가 노숙자 숙소에 조그만 방에 서 있어 살다 보니까 자폐증이 왔어요. 그래서 영국이 아닌 저기 먼 교회, 한국으로 따지면 뭐 부천쯤 되는 위성 도시에 가서, 뉴캐슬이 오죠. 뉴캐슬에 가서 그래도 애한테 허름한 집이라도 하나 구해서 자기는 노동을 하고 또 야간에 방송통신대학이라도 들으면서 애들 키워가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온 집은 뭐 전기도 끊겨 있고 돈이 없으니까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 실망하는 이 여성을 다니엘이 들어가서 집에 가서 각종 고장이 난 집 시설을 수리도 해줍니다. 이 다니엘은 40년 이상을 목수를 종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그 애들 둘이한테도 놀아도 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가구들을 가져가서 선물로도 해줍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기가 나오지 않는데,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전기세를 못 냈다 해서 자기 가진 돈 수십 유로를 틀어서 전기 비용으로 놔놓고 몰래 옵니다. 그 뒤로 가족처럼 이런저런 것을 돌봐주는데요, 이 사람들의 고통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니까요, 이제 구직수당을 받으려면,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당신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야 되고 질병수당은 못 받는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에게 이 이력서를 들고 직업을 구하러 다닌 것을 다 촬영하고 찍고 증빙 서류를 가지고 와야 니한테 이 구직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력서를 내는 강연을 토요일 아침에 9시에 들어야 된다. 그 토요일 아침에 9시에 가서 들으러 가니까 상대방보다 더 낮게 자극적으로 이력서를 써야 상대를 밟고 당신이 취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만한 이야기를 강사들이 가르칩니다. 어쨌거나 다니엘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사람 쓸 데 있냐 이렇게 해서 이 구직을 하러 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이 KT의 가난은 더 점철이 되고요,
결국 다니엘이 열심히 보살펴 주지만은 KT는 점점 생활이 쪼달립니다. 애 운동화도 하나 사주지 못해서 애가 학교 가서 놀림을 받습니다. 그러던 KT를 데리고 어느 날 이 무료 식량 급식소에 데려갑니다. 미국에도 푸드뱅크 같은 게 있듯이 영국에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식량을 이 2봉지 무료로 나누어주는 급식소에 갔는데요. 이 KT는 다니엘을 불러서 그동안 신세를 많이 져서 밥을 먹인다면서도 자기는 밥을 먹었다면서 먹지를 않습니다. 애들 둘이만 죽어요. 한마디로 이 먹을 식량을 살 돈조차도 이제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급식소에서 캔을 하나 받았는데 참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캔을 이렇게 삼키다가 캔을 뜯어서 안에 음식을 삼키다가 울부짖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엄청난 망신을 당하죠. 애들도 보고 울고요. 자, 어느 날 이런 모습이 또 자기 애들한테 알려져서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있다고 애가 고백을 합니다. 그걸 본 KT는 이제는 몸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창가로 가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사창가에 가서 KT를 데려 놓으려고 하지만은 KT는 자기 인생을 좀 내버려둬라. 당신이 나한테 잘해줬지만 내가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다니엘이 이 구직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또 복지 당국은 다니엘에게 구직 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구직 수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질병 수당을 받아라. 그럼 질병 수당을 내가 받으려고 이 재신청을 하려니까 컴퓨터를 갖다 내 컴맹인데 이걸 갖다 10번 20번을 해도 잘 안 된다. 그래서 흑인 이웃에 차이나라는 흑인이 살아요. 굉장히 다니엘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걸 도와줘서 그걸 합니다. 그 신청을 또 했더니만 항고 날짜가 또 언제 잡힐지 몰라요. 이런 걸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걸면 1시간 40분을 전화를 자동 녹음으로 여기저기 연결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컴퓨터를 해도 컴맹인 사람한테 컴퓨터로 인터넷으로만 신청해야 된다. 상담사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신청은 인터넷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기각이 되어야 이제 항고를 해서 항고는 이제 마주보면서 재판처럼 이 사람이 진짜 질병이 있는지, 그래서 질병 수당을 줘야 되는지를 마지막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까지 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거죠. 자, 항고 날짜는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죽으라고 2번 신청을 해서 겨우 항고에 대한 권리를 얻었는데요. 항고 날짜는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이 복지당국의 직원한테 다니엘이 그만두시오.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이런 거요 하고 밖으로 나가서 준비해온 스프레이로 I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씁니다. 그 밑에 항고 날짜 빨리 잡아라. 공개해라. 그리고 전화 걸면 자동 녹음 연결음 지겹다 하고 그 당국의 벽에 낙서를 합니다.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으러 온 경찰에게 야유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거지는 자기 옷을 벗어줘서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싸워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경찰에 잡혀갔다가 훈방이 되는데요. 자, 그때 이후로 다니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이 된 KT가 다니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다니엘은 오지 않습니다. 이제 질병수당도 못 받게 되고 이 실업 구직수당도 못 받게 되고 집에 전기는 끊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니엘은 가구를 다 팝니다. 아내가 남긴 쓸만한 가구는 다 버려냅니다. 덜렁 원룸 같은 집에 의자 하나에 이불 덮어 쓰고 떨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을 설득을 해서 마지막 이제 직접 만나서 항고, 즉 한국말로 하면 이제 최종 면접 심사를 보게 됩니다. 면접 심사장에 가면서 다니엘은 뜹니다. 저 사람들이 또 기각을 시키면 어떻게 하지? 자, 이 영화에서 다니엘은요, 과거에 직장에 다닐 때 직장 동료에게 최선을 다하고 이웃에서는 무뚝뚝하긴 하지만 이웃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그런 면모를 지녔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이웃에 사는 차이나라는 흑인은 자기가 중국에부터 신발을 받아와가 그걸 길거리에서 직접 하는 이 정가보다는 싸게
직접 떼서 팔아서 돈을 벌고요. 일종의 불법이지요. KT는 얘 둘을 데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몸을 팝니다. 다니엘은 실제 구직 활동을 했던 직장 중에서 한 군데서 놓으라 하지만 의사는 당신 일하면 죽는다 해서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 다니엘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매일 심장약을 이만큼씩 먹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스스로 참 아픈 미친 아내를 치매가 심하게 된 아내를 끝까지 돌봤고, 아내가 죽고 난 뒤에 그 쓸쓸함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항상 돕니다. 그래서 KT를 돕게 됐죠. 영화에서 KT 집을 돕는 과정이 눈물겹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흑인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무뚝뚝하게 보이지만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그 심사를 이렇게 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나 좀 이제 물에 좀 이렇게 죽이고 오겠다고 갔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뀝니다. 이 교회 같은 장례식장, 영국에는 아마 교회가 장례식장을 좀 겸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아침 9시에, 일요일 아침 9시가 제일 싸답니다. 토요일 아침 9시가 됩니다. 9시에 장례를 지내는 사람은 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장례를 지는 거죠. 다니엘을 알던 몇 사람만 와서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거기서 이 항고 면접 심사를 할 때 면접관들한테 하려고 했던 주머니에 넣어 있던 쪽지를 KT가 이 조문객들에게 읽습니다.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닙니다. 보험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내 이름은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나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세금을 내고 세금에 걸맞는 복지제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속인 적도 없다. 그런데 내가 이 복지제도의 혜택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날 거지 취급을 하고, 한마디로 이 관료주의 병폐 속에서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한테 인터넷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걸면 2시간씩 대기를 시키고, 직접 면접을 하면 전부 다 관료적으로 내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묻고 조금만 항의하면 날 탈락시켜버리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 사람의 마지막 항변이었다고 봅니다. 자, 한 사람이요, 마지막에 다니엘이 스프레이로 그 복지 당국의 벽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글을 적을 때요, 저는 뭔가 대중들에 의해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영화는 그러지 않고 다니엘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현실을 그대로 묘사한 거죠. 현실 속에서 혁명이나 변화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켄 노치가요, 이 작년에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고 한 영설이 있습니다. 이 영화제에 우리 박찬욱 감독도 아가씨를 출품했고 뭐 쟁쟁한 영화들이 나왔는데 이 켄 노치 노 감독의 이 마지막 은퇴작인 이런 작품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 켄 노치는 말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이 정부의 냉담한 처사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돕겠다고 했던 아이들과의 약속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죠. 자, 영화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다른 세계로 데려다 줄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를 웃게 해주는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현실은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재산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 대기업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치인들과 나머지 우리들의 싸움에서 영화 제작자들은 어느 편인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화려한 시상식도 열리지만은 우리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자신이 어느 편인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 서 있는 기득권자들이라는 걸 영화제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죠. 이 영화의 주요 출연 인물들은 10여 명도 안 됩니다.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제가 봤을 때 돈 홍상수 감독 영화만큼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이 난 게요. 새 모녀 사건, 송파 새 모녀 자살 사건 2014년 2월에 있었죠. 당시 어머니가 팔을 다쳐서 식당 일을 못하게 되고 또 큰딸은 몸에 심한 만성병이 있어서 일을 못하고 이 또 둘째 딸은 아버지가 파산을 해가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요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세 사람은 한 번도 집세를 밀리지 않고 공과금이나 세금을 안 낸 적이 없습니다. 버티다 못한 이 세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 유서를 쓰고 죽은 뒤 발견되었을 때요. 돈 70만원, 그 달에 집세와 공과금이 있고 그 옆에는 이렇게 죽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자, 주민센터가 그들 집에서 200m 앞인데요. 이들에게 긴급 복지 지원을 받았으면 됐을 걸 이야기도 했고 이 같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되는데 부양 의무 제도니 그 안에 있는 온갖 조항들 때문에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송파 새모자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대한 법 개정이 있었고 또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이렇게 좀 더 강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내용으로는 지금 이 복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또 지금 한 3년도 흐르지 않았어요. 관악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 한 명이 목을 매긴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 쪽방에서 월세 15만원을 몇 달 못 낸 사람이 며칠 전 집주인에게 전화로 월세를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방에 있는 짐은 다 버려달라고 말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또 작년인가요? 한 노인이 이렇게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 월세와 또 자기 시체 치울 장례 비용 그리고 장례를 도와줄 사람한테 국밥이나 하나 사 먹으라고 돈을 남기고 혼자서 자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요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이 송파 새모녀 자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정치인들이 전부 다 달라들고 국회의원들이 이걸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과연 그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런 사건이 없을까요? 이 복지 시스템은요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그 다음에 이 정부의 돈은 골고루 나누어 먹는 쪽으로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새버리고 그리고 복지를 갖다 도둑질해 먹는 전문가들은 있고 또 복지 시스템 자체는 관료주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복지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영국은 무슨 질병수당이냐 구직수당이냐 신청을 해라 라는 그런 부분이라도 있는데요. 켄 로치가 한국에 와가 한국의 복지제도를 봤다면 지금 한국이나 영국이나 한때는 우리가 영국보다 더 잘 산다고 큰소리 뻥뻥 쳤었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로코라고 부르는 로맨틱 코미디, 브리짓 존스의 일기라든지부터 시작해서 로맨틱 할리데이라든지 이런 많은 영국 런던을 소재로 한 이런 로맨틱 코미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영국은 정말로 멋지죠. 요즘 같은 경우에 첨단 문화, 패션, 디자인의 도시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브렉시트에 전부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 이런 다니엘 블레이크 같은 사람은 브렉시트에 찬성을 했던 겁니다. 켄 로치 감독도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진보라는 허울 하에서요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영국의 노동당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권을 했습니까? 제3의 길이라고 토니 블레어가 얼마나 장기 집권을 하면서 떠들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영국 사회는 아직도 하층민과 그리고 우리가 영국 사회에서 보는 인류 인텔리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 영화를 항상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다니엘 블레이크가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복지사와 상담을 하다가 일어서서 나가서 스프레이로 벽에 이렇게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고 쓸 때요 정말 이 속에서 뭉클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박근혜 부패를 이야기하고 탄핵을 이야기하고 세상 사는
사람이 사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러지만은 정말로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아까 이 켄 로치가 시상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돈과 권력, 재산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 대기업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대부분은 기득권 보수를 찬양합니다. 저는 이재용 영장이 기각돼야 된다라면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보수를 자처하는데 놀래버렸습니다. 죄가 없는 이재용을 구속시키면 안 되죠. 이재용은 드러난 측면에서 죄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디 털어먹을 걸 없어서 한국 최고의 부자가 국민요금을 1,300억 이상 털어먹으면서 자기는 1조에 가까운 돈을 법니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됐겠습니다만은 특검이 이야기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수가 이런 걸 하라고 보수는 아닌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진보나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집권했을 때 삼성의 세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로 국민들을 현혹시킵니다. 내가 진짜 빼기 서민들의 편이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기득권의 편입니다. 이번 대선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쫓아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옹호하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집에 가도 싼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 세상을 청산하면 그보다 나은 세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데요. 저처럼 당연히 우리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이런 사람이요, 저도 지금 다니엘 블레이크처럼 고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만큼 지금 한국에서 고립이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좌우의 안티가 저만큼 많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잘못됐는지 이 세상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요 주말에 좀 쉬면 따뜻하고 재밌는 뭐 이런 액션 영화나 로맨틱 코미디 영화나 보면 속이 편하지만은요, 그런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에는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한번 보면서요, 내 주변도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블레이크도 젊었을 때는요, 자식이 없어서 그렇지 반듯한 중산층이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